최단 가속은 느낌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3000rpm 정도로 운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힘이 좋은데요? M3 비교하시면은 좀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지시는군요, 지금. 현재 속도에서는. 네. 네. 자, 이제 와인딩 코스가 거의 다가왔죠? 네, 요 앞에 있습니다. 네. 새 차라서 한 3000에서 5000rpm 정도, 약간 중고속 rpm 정도만 쓰겠습니다. 네. 빠른데요, 이 차가? 그립이 상당히 네, 우수한데요? 이거 대단한데요? 지금 이 차가 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전 구간에서 이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롤에 비해서 지금 코너링 코스가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네, 맞아요. 차체 기울임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이 탑승자는 약간 이게 중심 잡느라 힘들어하는데 자동차 이 M2는 별로 힘들어하는 눈치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차는 자세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이 양산차를 베이스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차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롤센터 설계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뒷좌석이 아반떼보다도 편한 것 같아요. 네,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요. 잘 잡아줍니다. 네. 시트가 편하다는 게 아니고 스티어링 휠 필링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일단 서스펜션이 아까 올 때 네네. 잔진동에서는 생각보다 부드럽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조금 세게 달리면서 약간 이렇게 턱이 지는 데를 지나니까 단단하긴 단단하구나 하는 느낌. 얘가 약간 그 노면 충격이 쿵 하고 오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스프링의 그 어떤 그 탄성이 넓지는 않지만 센 것 같아요. 네, 그 넓지 않은 그 영역에 대한 어떤 마진을 잘 사용한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차를 타기 전에 M 버튼이 없는 걸 알고 서스펜션 그 레이트가 조정이 안 되는 걸 알고 굉장히 좀 단단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상시 주행에서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옆에서 타고 있는데 뭐 아주 딱딱하다거나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코너링에서 버텨주는 어떤 힘에 비해서는 오히려 기대보다 롤이 좀 커요. 그런데도 우수한 그립력을 계속 끌고 나간다는 거, 이게 M2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면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좀 그런데 이게 짧은 그 숏코너 구간을 빠져나가는 느낌도 상당히 기민하네요. 네, 동작이 민첩한데요? 뭐
이 정도 느낌이면은 헤어핀에서 약간 과진입을 해도 차가 그 속도를 어느 정도 그 랩타임을 잡아주겠는데요? 글쎄요. 근데 과진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 네. 예, 뭐 그 과진입은 그거는 있을 그렇죠. 수 없는 네네. 일입니다. 예. 지금 타이어 그립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금 온도가 낮은 상태인데요. 지금 온도가 3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예, 그 상태로서는 그립도 괜찮아요. 네. 지금 저 로드 홀딩력 부분은 또 어떻다고 느끼셨어요? 이게 지금 네 바퀴가 차를 빨리 운전을 하려면, 잘 운전을 하려면 네 바퀴 그립을 다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앞바퀴 그립만 사용하면 언더스티어로 밀리고, 뒷바퀴에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오버스티어로 스핀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바퀴가 굉장히 잘 핸들 적당히 잘만 돌려주면 네 바퀴가 잘 달라붙어 있어요. 아. 네, 네. 이게 스 부분에서 좀 더 M3보다 낫다고 보십니까?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로드 홀딩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은 현가 하질량을 좀 더 줄여서 비율을 높였다라는 얘기인데, 경량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나 하체 부분에 대한 경량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밸런스 부분에 치중을 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그 M3 같은 경우는 코너에서 그 이븐 스로틀로 들어가면 언더스티어가 생기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네네. 근데 얘는 그 언더스티어의 경향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차가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동선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데요. 예, 이게 휠 베이스가 짧아서 그런지 핸들을 조금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동작이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요. 네, 그 ESP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느낌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별로 위화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모터 드라이브가 짐카나 같은 거 할 때 확 돌릴 때 잠깐 잠길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 정도에서는 전혀 위화감은 없습니다. 네. 지금 조작하는 만큼 의도한 대로 조향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예, 거의 정확해요. 네, 네. 유압식과 비교해서 어떤 위화감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예. 아무래도 터보니까 악셀을 뗐다 밟을 때 약간 멈칫하는 건 있네요. 네, 근데 그 그게 터보의 네, 그게 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연흡기에 비해서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회전수만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뭐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터보차저 엔진은 코너를 계획된 방식으로 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가 없는데, 이 정도면 속도가 빠른가? 뭐 이러면서 악셀을 조절할 때는 약간 손해가 나요. 그런 면에서. 네. 네. 지난번 아반떼 시승 갈 때는 조금 얘기할 여유가 있었는데, M2 와인딩 할 때는 속이 울렁거려서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 그러세요?
노면을 지날 때라든지 아니면 네. 뭐 파통을 같은 어떤 그 굴곡을 지날 때 보면은 휠의 어떤 복원력이 상당히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범프를 지날 때 약간 네네. 불규칙한 그 범프를 지나서 차가 약간 하공을 뜬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이후에 바로 접지에 착지를 하면서 딱 착지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론트 엑셀, 리어 엑셀의 무게를 알루미늄을 대폭 써서 경량화한 거에 대한 효과인데 현가 화질량을 많이 줄였다라는 느낌. 그거는 대해서 서스펜션 동작에 굉장히 큰 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언더 스프링 매스의 비율이 네. 스프링 매스 대비 상당히 높다라는, 그래서 밸런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그 코너링 포스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차가 M3랑 다른 코너링에서 크게 다른 점 하나가 M3 같은 경우는 그 한계 속도 가까이 가면 그 뒷타이어가 미끄러질 듯 할 때 차체가 약간 이게 춤을 춰요. 네. 그게 아마 이게 터보 차저 때문에 터보 차저가 이렇게 엔진이 확 가해지면 뒷바퀴 확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네. 그 차체 동작으로 그 엔진 출력을 약간 머금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상당히 매끄럽게 차체 이렇게 막 한계 속도 가까이서 차체가 뭐 울렁거리는 그런 증상이 잘 안 나와요. 뭐 출력이 약간 낮기도 하겠지만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밸런스 측면에서 얘가 좀 더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고 롤 중심이 더 잘 잡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허용을 좀 더 해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네. 와인딩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이만한 장난감이 없을 듯한데요. 예, 장난감 맞습니다. 재미있네요. 예, 네, 네, 네. 이 7,400만 원이 넘는 차를 장난감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그 스포츠 드라이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방금 저 코너가 굉장히 위험한 코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별 편안하게 지나왔어요. 위화감 없이 네, 뭐, 네. 그 어떤 긴장감 없이 지나가는 네. 그 고속용 차들, 밸런스가 좋은 차들의 특징이 빠르게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느낌이 좀 덜하다거나 네. 위험한 어떤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뭐 덤덤하게 지나간다거나,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직접 타고 이 코스를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또 회전 구간을 깔끔하게 또 밸런스 측면에서 돋보이는 어떤 그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 그런 어떤 그 격차가 좀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M3 F80 M3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 얘 뒤 따라갈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따라 들어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코너링의 안정감이 좋습니다. 예. 결국은 뭐 정리가 되네요. BMW가 M2의 출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S5 엔진을 그대로 탑재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게 딱 정리가 되는군요. 엔트리 모델인데 여기다가 M4, M3 엔진을 그대로 넣게 되면 라인업에 상당한 혼란이 생기겠어요. 하극상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격을 높이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M3, M4의 어떤 그 간섭 현상, 말하자면 팀킬 현상이 생기는 걸 감수해야 되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차의 출력이 높다고 해서 항상 더 빠른 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차의 무게나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출력의 한계가 있는데, 너무 높은 출력과
그러니까 흔히 뭐 엔진을 튜닝을 해서 뭐 출력을 1.5배로 한다고 해서 얘가 꼭 빠른 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직선에서는 물론 빠르겠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보다 조금 힘이 더 세도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출력이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로. 밸런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전의 재미를 감안해 봤을 때 현재 370마력이라는 이 출력 자체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네, 뭐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네. 370을 만약에 450이나 네네. 한 30% 20%를 업시키면 아무래도 터빈에 따라서 그 터보 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코너링의 재미를 조금 더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그 M3로 코너를 돌 때 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터보렉이 M3보다 더 없어요. 네, 그래서 악셀을 뗐다 밟을 때 아까 잠깐 주춤하는 게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M3보다는 좀 비슷하든가 좀 덜 하든가 하는 것 같아요. 싱글 네, 터보인데도 불구하고 트윈 터보보다 네. 물론 뭐 트윈 스크롤로 뭐 터보렉을 최소화시킨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터빈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터보렉이 좀 덜 느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지금 얘가 아주 이제 1000km밖에 안 된 새 차기 때문에 제가 한 5000rpm 많아야 5500rpm 정도로만 운전을 했는데 높은 RPM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터보렉은 그만큼 더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게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건 분명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도 이제 오너분하고 그 M버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우리 김창현님은 이 M2의 M버튼이 삭제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이 있겠죠. 오너로서는 어떠세요? 아쉬운 점 있으시죠? 네. 네. 일단 그 M 모델이 주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버튼 하나 누르면 나는 달리기 준비 끝. 뭐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없어진다는 점이 하나의 단점이긴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아마 메이커가 선택한 문제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기존 M3나 그 윗급 모델들은 그 달리기 위해서 세팅할 것들이 많거든요. 뭐 엔진도 스포츠로 한다든지 서스펜션도 세게 한다든지 뭐 핸들 반응도 좀 무겁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계속 누르는 거를 한 번에 이제 M버튼 한 번으로 딱 누르면 달리기 준비 끝 이렇게 되도록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엔진 반응 스포츠 플러스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아예 트랙션을 아예 끌 것인가 뭐 그 정도밖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위한 세팅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M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BMW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해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있죠. 그렇다 할지언정 뭐 구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세팅이 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뭐 하나 만들어줬으면 M이라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 면에서는 좀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M 버튼을 누르면 나는 항상 끌래 달릴 때는 그렇죠. 저 자세 제어 이거를 끌래라고 하면 그것까지 세팅할 수 있게 해줬으면 조금 더 가오는 있겠죠. 자부심은. 어떻게 보면은 뭐 원가 절감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보통 이 M2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다운 스펙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만큼 서스펜션이라든지 그 현가 하질량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높이고 또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론트 엑셀, 리어 엑셀에 투입된 어떤 그 제조 단가의 상승분이 또 많거든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 아주 이게 그 저렴한 가격의 차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원가 절감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그 정도의 비용이라도 좀 줄여서 가격 부분에 녹여보겠다라는 의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M 버튼이 사라진 건 아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 이걸 다시 M 버튼을 살려서
M2에 배치를 하게 되면 기존 오너분들이 많이 서운하실까요? 근데 BMW가 늘 그래 오지 않았나요? 아, 기존 고객도 좀 서운하게. 예. 아마 페인트 리프트를 위해서 조금 여지를 남겨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근데 한편으로 네.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델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에서 아예 출고되는 모델 자체도 M 버튼이었고 서스펜션 세팅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네, 우리만 아쉬운 게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M4하고 M3의 어떤 그 상품성을 계속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M2의 상품성을 좀 억눌렀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